일단 우리가 10쪽에 생물의 특성이 있거든. 이제 생물 특성, 형광펜 들고 일단 생물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한 6가지 정도로 있을 거란 말이야. 1번에 세포로 구성 밑줄, 2번 넘어가서 물질 대사 밑줄, 다음 페이지 3번에 자극에 대한 반응 밑줄, 항상성 밑줄, 4번에 발생과 성장, 5번에 생식과 유전, 6번에 적응과 진화. 아마 자 여기 거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쌤 설명하면 책 같이 볼게. 세포로 구성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왼쪽에 보니까 단세포, 다세포, 동그라미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란 말이야. 이러나 그럼 우리는 사람은 다세포제. 그 왼쪽에 단세포. 특히 첫째 줄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둘째 줄에 거 세포 분열 밑줄. 그럼 자손이 생기는 거지. 세포가 2개가 되면 한 마리 한 마리가 개체니까 자손이 생기는 거다. 거기다 적어줄까? 분열법 또는 출압법. 의미만 들어봐봐. 세포가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2개로 딱 쪼개진대. 그러면 하나하나가 개체가 된대. 분열법. 근데 출압법은 세포 하나가 있었는데 요 아자가 싹 아자거든. 싹. 우리 끝쪽에 히드라라고 있었잖아. 그치? 그 히드라가 이렇게 돼. 근데 요거 너희들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효모 알지? 효모. 빵 만들 때 쓰는 효모가 쌍난 것처럼 났다가 요 녀석이 커지면 톡 떨어질 거다. 출압법. 단세포 중에 하나 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세포는 옆에 봤을 때 마지막에 좀 진한 색깔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유기적 체계로 되어 있는 거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되겠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3번에 한 번에 난다. 1번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2번에 물질 대사 간다. 자 혹시나 우리가 물질 대사 생물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지. 그렇지. 그래서 왼쪽 페이지 왼쪽 라인에 플러스란 물질 대사 체크. 생물체 밑줄 모든 화학 반응 그 형광펜을 쭉쭉 꺼면 된다는 거지. 이랬나?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그런데 본문에 옵니다. 본문에 왔을 때 첫째 줄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다. 내가 살아가는 데는 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한데 화학 반응할 때 물질 만들어내고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 생기거나 흡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랬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 효소. 너희들한테 일단 둘째 줄 끝에 효소가 관여한다 돼 있나? 그리고 그 앞에 에너지 출입이라는 돼 있지. 모든 화학 반응은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거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고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대. 이해됐습니까? 그게 어렵진 않을 건데 동화, 이화. 일단 뒤쪽에 다시 나온다.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나? 동자가 같을 동, 이자가 다를 이. 같으니까 뭐였지? 우리 목적이 같으니까. 이자, 우리 집이 각각 다르지? 그래서 이따 흩어질 거다. 그럼 동화는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커지는 거. 그치? 그래서 왼쪽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가 동화다. 뭐가요? 세로가 에너지 안 그려도 돼.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커지거나 어째 흡수했다 또는 반응 분자가 커지는 거대. 이렇다. 기억나? 우리가 중학교 때 물질 화학 변화는 분자가 변해야 돼. 그래서 저분자가 고분자, 고분자가 저분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동화, 이화 여기는 이제 핵심이 이거다. 물질 대사 동화, 이화가 있지. 동화 여기다 적어놔. 누가 해? 식물이 해? 동물이 해? 둘 다. 둘 다. 이화작용 누가 해? 세포 호흡, 소화 이런 거 식물도 동물도 다 할 건데 지금 식물도 이화합니까? 식물도 세포 호흡을 하지. 끝나? 혹시 이거 안 헷갈리나? 동물이 동화작용 하냐고? 그래 내가 먹은 거 소화를 시키고 아미노산으로 만든 다음에 내한테 필요한 단백질 내가 다시 만들어. 됐습니까? 그 단백질 합성.
핵산합성.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동화와 이화가 모두 다 일어난다. 요게 있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어떤 게 있는지, 자, 혹시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실험이라고 하거든. 자, 쌤 바래. 요거 혹시 학교에서 한 적 있나 없나? 진도 나간 사람. 이거 거의 안 할 거거든. 요 뒤에 문제도 있긴 한데 학교에서 하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화성의 생물체가 사나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에 수능 범위에 속할 때도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일단은 패스할게. 자, 그 다음 3번에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하더라. 또는 우리 몸에서 항상 유지되는 게 있더라.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같이 드는 거야. 같이. 그럼 자극이란 게 외부 환경 변화다. 혹시 거기 보면 첫째 줄에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밑줄. 환경 변화. 쉽게 하기엔 이거다. 갑자기 불이 딱 꺼졌어. 그치? 그럼 갑자기 불이 딱 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뭐가 보이지. 동공 크기가 변해서. 이게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야.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게 변해. 그럼 내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식물, 해바라기, 해보고 자라지. 그치? 굽어 자란다? 밑줄. 그리고 사람들, 너희들 무조건 반사라 기억나? 무조건 반사. 가시, 밑줄, 손 뗀다. 이렇게. 아, 따끔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뗀다. 무조건 반사.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파리지요. 파리, 곤충 나타나면 얘를 무조건 잡아먹어야지 지가 영양소 없기 때문에. 덥더라. 이러겠나?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 미모사. 이파리인데 탁 건드리면 접히는 거. 조금 있으면 다 펴지거든. 그런 거 외부에서 접촉, 온도, 빛 이런 거 있으면 움직이거나 변화가 되더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항상성은 별표. 바로 2번에 항상성. 왜 별표냐면 그 얘랑 옆에 빛 옆에 조금 있지. 예시 옆에 이렇게 적으래. 체온, 삼투압, 혈당량. 사람 기준으로, 우리 동물 기준으로 생명과학에서 많이 배운단 말이야. 체온, 삼투압, 혈당량. 얘가 변해도 무조건 똑같이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 이 3가지에 대해서는 항상성이다. 이해되겠나?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그럼 만약에 내가 운동하고 나오는데 체온이 쫙 올라갔단 말이야. 그대로 있으면 한 38도, 39도 올라갈걸? 근데 올라가기 전에 땀을 흘려. 37.2도, 3도 이렇게 되면 땀 흘리기 시작하거든. 왜 그러냐? 36.5도로 맞추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3가지에 대해서는 항상성이란 말을 한다. 이거 신경하고 호르몬이 작용하지? 뒷단에서 배울 거다. 넘어간대. 4번에 발생과 생장. 4번에 발생과 생장. 자, 말을 하자면 이거다. 알이 있었어. 알이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에서 어린 개구리가 되고, 다 자란 어른 개구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올챙이 과정처럼 생긴 쌤 예전에 사람도 양파, 조포 과정을 다 거치면서 엄마 뱃속에 자랐거든. 그럼 태어날 때까지를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가 발생이다. 그러니까 어린이 모습으로 어른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바뀔 때 사람 모습 갖고 태어났잖아. 그게 엄마 뱃속에서가 발생. 그치? 그럼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는 건 쏘리 너희들은 성장으로 단어가 바뀌었다. 성장. 이랬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발생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겠어?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지. 그치? 세포 수를 엄청 늘려야지. 그리고 세포가 이런 걸 해야 돼. 분화. 자, 일단 너희들한테 분화가 어디 있냐면 첫째를 밟아. 발생해. 다세포 생물 밑줄. 수정란. 그게 형광펜 쭉쭉쭉 꺼면 돼.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한다. 그리고 끝에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 자, 잠시 펜 놓고 그게 분화다. 세포의 모양이나 기능이 다양해졌다. 분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 손이 생기기 전에 똑같이 세포 덩어리였다가 누구는 뼈 되고 누구는 살 되고 누구는 핏줄 되고 등등등 분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지.
개체, 세모. 형광펜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개체. 하나의 사람, 하나의 생명체가 될 때까지가 발생. 그럼 태어났다, 그때부터는 자랄 거다. 성장. 그때도 세포 분해를 하겠지. 됐습니까? 넘어간대. 그 다음 5번에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 생식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좀 쉽다. 번식. 자손 퍼뜨리는 거. 번식. 그래서 1번에 보면 자신을 닮은 개체를 만드는. 됐지? 오케이. 이번에 유전. 우리 유전자라고 알잖아. 부모님 닮는다. 이게 유전이겠지? 그때 부모를 닮는 인자인 유전자를 줬기 때문에 부모를 닮더라. 유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생식, 유전은 얘. 자, 이분법, 형광펜, 출합법, 형광펜. 이런 거 나오면 번식이제. 생식. 됐습니까? 생맹 이렇게 나오면 유전병이었잖아. 중3 때부터 했던 거. 그래서 유전이구나. 됐지? 적응과 진화가 조금 헷갈린데 적응과 진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적응과 진화. 차이가 뭐냐면 적응, 진화. 우리 마지막에 진화, 유전자 풀의 변화. 대립 유전자 빈도 변화. 유전자까지 바뀌면 진화인 거야. 이랬나? 그러면 지금 적응은 뭐예요? 환경에 적응을 해서 첫째 줄 있을걸? 환경에 적응해서 모양이나 습성이나 겨울잠 잔다거나 아니면 북극곰 귀 작고 사막여우 귀 크고 이런 거 형태가 변하거나. 그래서 적응해 보면 오랜 세월에 뭐 이런 얘기 없지. 맞지? 진화는 오랜 세월이거든. 그러니까 적응 그거 아니고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 밑줄 쫙. 몸의 기능이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능이나 모양이나 아니면 겨울잠 자는 습성, 습성의 밑줄 겨울잠 자는 거 이런 거 다 적응이더라. 적응의 대표적인 게 모양이나 기능이 변했지. 선인장. 선인장 이파리. 가시 모양으로 변했지. 왜? 증산 덜하게 하려고. 증산 덜하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자꾸 물 저장돼 있으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찔러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적응. 됐습니까? 혹시 진화는 언제 갈라파고스 제도, 핀치 이런 거 나오면 유전자까지 아예 바뀐 거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진화. 또는 마지막에 하나 적어줄까? 변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우리 코비드19 할 때 공부 많이 했잖아. 오미크론, 뭐 알파, 베타, 델타 뭐 온갖 거 다 있었지, 그지? 그게 유전자가 확 바뀐 거라. 그러니까 RNA 유전자였는데 계속 바뀌니까 다르게 유전자가 변했다. 변종 바이러스. 적응과 진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면 안 돼. 왜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모두 다 생물만 갖고 있다. 생물은 이 특징 지닌다 이러면 그럼 잠깐만. 지금 생물 말고 무생물은 안 이렇다는 거지. 책 놔뒀더니 얘 잠깐만 이 세포로 돼 있겠나? 아니라는 거지. 세포 지 혼자 필요한 거 만들어 쓰겠나? 물질 대사 못한다는 거지. 세포 춥다고 지가 온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겠나? 못해. 근데 로봇 청소기도 세포로 된 건 아니잖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얘는 하겠지. 물건 있네? 피해 가거나 이런 건 하지, 그지? 물질 대사 하겠나? 음식 먹어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지. 스스로 화학 반응 안 할 거다. 알겠나? 그래서 얘들은 생물만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생물이 가진 특성 중에서 자, 혹시 너희들한테 11쪽에 오른쪽에 중간에 생물 특성 구분이라 돼 있나? 혹시 개체 유지 보이나? 종종 유지 보이나? 오케이. 그럼 어느 게 개체 유지일까? 종종 유지가 이거 두 개 아닐까? 생식 유전, 적응 진화. 맞죠?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거 남기고. 그리고 자손 남겨야지. 이게 종종 유지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지 혼자 살아갈 때 필요하다. 개체 유지 특성이다. 말 되겠나? 됐어. 그래서 자, 위로 잠깐 갑니다. 위로. 혹시 너희들한테 바로 위에 보니까 죽순, 석순 보이나? 쌤 잠깐만. 내가 혹시 너희들 죽순 들어봤나? 그 집어 땡겨. 대나무.
대나무, 세로 싹 나는 게 죽순이다. 석순, 석회동굴 안에 가면 위에 거 종류석, 밑에 거 석순. 이렇게 되면 돌기둥 되는 거거든. 이 돌이란 말이야. 이 돌석자. 이거 동굴 안에 있는 거다. 동굴 안에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작년보다 얘가 순이다, 싹 났다, 이거 자꾸 커진다는 얘기를 할 거거든. 살아있어서 커졌겠나? 아니, 이거는 화학의 침전이겠지. 화학 물질로. 그럼 생물체도 아니다. 아니다. 됐나? 하나 더 하자. 혹시 얘는 고드름. 고드름 커진다? 너 고드름 본 적 있나 없나? 못 봤나? 우리 아파트에 있던데. 어디에? 건물에. 이렇게 보일러 연통 있지?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더라고. 되게 추울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다 추워가지고 얼어서 주릉주릉 이렇게 맺히더라고. 이랬습니까? 그럼 고드름도 자꾸 커졌다. 생물이라 자랐나? 그건 아니란 거지. 걔들 석순이나 마찬가지다. 물질이 더 많이 얼어붙었을 뿐이다. 이랬습니까? 예스. 그럼 일단 이 페이지 좀 넘어갈게. 두 페이지. 일단 바이러스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는 하나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하나인데, 자, 바이러스. 혹시 바이러스는, 자, 일단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쌤 따라 적는데, 뭐냐면,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훨 작아.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 숫자는 안 적어도 된대. 세포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는 커봤자 0.001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인 거야. 진짜 컸을 때 1 마이크로미터도 안 돼. 됐습니까? 엄청 작다. 엄청 작다. 자, 그 페이지 제일 위에 TMV. TMV. 이게 뭐냐면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 혹시 너 담뱃잎 본 적 없지?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불장에 넣었어. 담뱃잎이 있었어. 아빠 담배 안 피셨거든. 담뱃잎이 이만해. 이파리 하나가. 이만한 거야. 그래서 신문지에 말아서 이불장 안에 같이 넣어두더라고. 왜냐, 벌레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담뱃잎에 어떤 무늬가 생기는 병이 생긴 거야. 얘가 이쪽에 자꾸 시커멓게 변하는 거. 혹시 내가 그거 아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나 귀신 때문에 아프다 뭐 이렇게 막 했던 거. 그러다가 세균 때문에 아프네? 라고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식물도 아팠단 말이야. 사람들 뭐라고? 아, 세균 때문에 아프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잎을 믹서기로 갈았어. 근데 세포 누가 봤을 때 되게 크나 작나? 사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지? 그러니까 믹서기로 갈았다고 해서 그게 세포가 썰어졌을까 안 썰어졌을까? 안 썰어진 거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 안 그려도 돼. 세균 여과기. 말이 안 되는 세균 여과기. 자, 얘는 말만 잘 들어봐봐. 세균 여과기 한 게 여과 필터제. 그치? 이 위에 세균 사이즈가 쌓이는 거지. 그럼 이 밑에 여과액. 얘는 세균보다 큰 거겠나 작은 거겠나? 작은 거야. 작은 거. 이해됐나? 여기 필터 같은 거 해놨는데 그보다 작은 게 흘러내리겠지. 작은 거. 그래서 건강한 이파리에다가 이거 발라보니까 병 생겼게 안 생겼게? 안 생긴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 세균이 질병이 이렇게 알았거든. 그래서 이거 발라보니까 병이 안 걸려. 그래서 이거 발랐는데 병이 걸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뱃잎이었지. 살아있는 이파리에 바르니까 병이 생겨. 근데 죽은 잎에 하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대. 왜? 너희가 아는 이게 터베코 모자이크 바이러스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 첫째 줄에 세포보다 클까 작을까? 훨씬 작다. 첫째 줄 끝에 세균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알 거다. 단백질 껍질 밑줄, 핵산 밑줄. 너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동글동글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한 거, 껍데기 이런 거 있고 걸리도록 한 거 있고 이 안에 바이러스, 핵산이 있었다. DNA거나 RNA거나. 이해겠나? 이렇게 됐었는데 옆에 그림 보니까 그렇지, 그지? 요 그림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희들 해 옆에 어른어른한 거 코로나 이제 그 담았는 거 종류 되게 많아요. 그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코비드19라고 붙이는 거야. 2019년도에 생겨서. 종류가 원래 많다. 자, 그 밑에 바이러스 특성 별 2개입니다. 별 2개는 조심해야 되는 거, 헷갈리는 거 이렇게 있죠. 근데 뭘 체크하냐? 생물적 밑줄, 비생물적 밑줄. 바이러스 특징인데 생물적인지 비생물적인지 얘를 체크해줘야 돼. 무슨 왜요? 잠깐만. 얘가 생물적이다? 아까 세포 구조. 그건 되나 안 되나? 세포 아니잖아. 세포보다 훨 작거든. 세포처럼 안 됐어. 안 돼. 자, 2번째 물질 대사. 근데 얘는 숙주 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게 특징인 거야. 일단 유전 물질 밑줄. 그리고 2번째 숙주 세포. 자, 한국말로 이렇게 숙주, 잘숙, 탈주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세포. 안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자, 끄집어 당겨래. 이 숙주, 세포의 동그라미. 세포라는 녀석은 누구를 지니고 있다? 효소를 지니고 있다. 별표다. 그렇게 파악을 한다. 세포다. 효소가 있다. 효소가 뭔데? 마법사. 모든 화학 반응을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다. 선생님 이렇게 물을게. 너는 광합성 해? 못해? 못해. 이유가 광합성 효소가 없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효소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그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 효소가 없으니까 얘는 혼자 못 살아. 근데 여기에 침투해서 들어갔지. 얘가 갖고 있던 이 효소라든지 물질 내 마음대로 다 쓸 거다. 윤정아, 내가 너희 집에 놀러 왔으니까 너희 집 냉장고에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다 해먹을게. 이거.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존재는. 이해됐습니까? yes. 그 밑에 증식 과정의 돌연변이 밑줄 쫙.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생겼다. 너희도 코비드19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 됐습니까? 생물만 그렇게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럼 비생물적 특성. 얘들 세포 구조 아니야. 세포 X. 생물체 박 밑줄. 단백질 입자 밑줄. 스스로 X. 물질 대사 X.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니까 숙주세포 내에서 안에서 하더라도 스스로 못하니까 생물은 아닌 거다. 말 되겠나? yes. 얘들은 서술형도 잘 난단다. 생물적 특성 적어라. 비생물적 특성 적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지. 누구?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너희도 혹시 코비드19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식물이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동물을 숙주로, 식물을 숙주로,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다 달라. 이랬나? 그럼 어떤 바이러스들마다 식물에 잘 들어와 사는 애, 동물에 잘 들어와 사는 애 다 다르단 말이야. 나 그것도 너 들어봤을 때 코비드19 했을 때 분명히 호흡기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얘들이 숙주세포가 호흡기였는 거야.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테리오파지는 어디에? 박테리아, 세균에 들어가서 사는 박테리아다. 거기 그림 나와 있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껍데기가 있고 다리가 있어. 요거. 그 우주선. 달에 내려앉듯이 착륙 장치 있는 것처럼. 됐나? 그래서 단백질 껍질로 돼 있고 안에 핵산이 있었는 거야. 핵산이.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증식을 하느냐?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 일단 지금 그 증식 과정 돼 있었지? 그 옆에다 적어놔래. 요거 적어라. 복제를 통한 증식. 복제를 통한 증식.
자, 색깔펜 한번 지워봐라. 복제 밑줄하고 분열 적어서 X. 색깔펜이다. 분열하면 안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쌤 윤정쌤 이름 누구겠노? 박윤정이를 말해요. 그치? 그런 것처럼 분열이라면 얘는 세포 분열이다. 분열이란 말 자체가 세포 분열이다. 바이러스 세포가 아니가. 아니지. 그 지금 분열로 인한 증식이 가능한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지.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증식하냐? 이렇게 안 된다. 자,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닌데 어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좀 하고 있다, 그지? 여기저기서. 자, 바래. 일단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파괴하고 들어가야 돼. 맞잖아. 그 나라의 수뇌부,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파괴하고 들어가야지 승산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자, 내가 한번 내려앉아 볼까? 그래서 딱 내려앉지. 내려앉는 순간 침투를 시켜. 누구를? 저가한테 제일 중요한 머리 같은 존재를 침투를 시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얘의 우리 얘들아 그때 들어봤나? 선형의 DNA, 원형의 DNA. 이거 봐라, 그림에. 초록색으로 돼 있나? 대장균 DNA. 처음과 끝이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나? 원형의 DNA인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잘라, 없애. 아니 아무리 하지만 너그 군대 다 죽어. 너그 나라 군대 다 파괴시켜 놓고 들어가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럼 다 봐. 얘가 대장균의 DNA가 초록색이 있었는 거야. 이게 다 파괴됐으니까. 여기 물질 아무리 있고 효소 있어도 직접 안 되겠나 못 만들겠나? 못 만들지. 그치? 그때 이미 파지의 DNA 들어왔지. 그럼 여기 것도 아싸 신난다. 직접 막 찍어내겠지. 그치? 복제를 해서 증식을 하는 거라. 누구부터 만들까? 중요한 거 머리부터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 그림에 봤을 때 얘들한테 12시 방향 12시 방향 모양 있었지? 박테리오 파지. 오른쪽에 1시 방향으로 가면 대장균 포면에 부착돼 있나? 부착 체크. 그 다음 그게 1번이었어. 파지 DNA 주입. 파지 DNA 주입. 이게 2번이야. 두 번째. 그리고 나면 대장균을 없애버려야지. 대장균 DNA 파괴. 됐지? 순서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대장균 효소 이용 밑줄. 직접 만들어야지. 파지의 핵산을 먼저 만들고 파지 단백질 껍데기 만들었어. 탈출 이렇게 하겠지. 됐지? 그래서 우리 코비드19 걸렸을 때 사람들이 어디 폐가 섬유화돼서 안 좋아졌다 그랬지. 야, 나올 때 이 세포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다 써먹었거든. 뻥 터뜨리고 나오는 거야. 세포가 죽었다. 이렇게. 과정 순서대로 기억하겠나? yes.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갔을 때 박테리오파지 생물적일까 비생물적일까 특성 있겠지? 아까 읽어보면 얘도 변종을 일으킨다. 핵산 갖고 있다. 생물체 안에서는 증식을 할 거다. 물질 대사할 거다. 이런 게 다 생물적. 비생물적? 세포는 아니던데? 그치, 그런 게 비생물적이지. 이랬습니까? 단백질 결정체로 우리 눈에 관찰이 되더라. 이랬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이 아니야. 아니지, 그지? 그래, 걔들 비교하는 거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오늘 집에 가서 봐도 되겠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데 책은 넘기면 안 돼. 왜냐? 되게 중요한 하나를 안 했거든. 그러면 혹시 왼쪽 위에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일까? 별 2개. 왼쪽 플러스라네. 궁금해 있는데 별 2개. 그래, 바이러스는 다른 숙주세포 안에서만 지가 살지. 이거 최초의 거라고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없지. 그래서 첫째 줄에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의 기생이 핵심이지.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줄에 밑줄 쫙.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생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14쪽 소희야 그 책 14쪽 자, 바로 3번에 이런 거 볼 때 긴 거부터 보는 거지. 수정란 개구리. 그럼 딱 발생 생장이겠지. 그치? 그 다음 2번째 출발 신호에 맞춰 밑줄. 그럼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 아니겠나? 됐습니까? 3번째 끝에 보니까 합성한다 이렇게 됐지. 광합성 물질 대사겠지.
4번에 닮은 자손, 생식 유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사한 모습으로 위장한대. 이런 거 들어봤나 너희들? 가랑잎벌레, 자벌레 이런 거 진짜 식물 이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파리처럼 생겼는데 얘를 머리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막 이래. 이파리처럼 생겼다. 위장. 그럼 이거 뭐지? 적응과 진화겠지. 위장한다 이렇게. 다람쥐 세포로 이루어졌다. 아, 세포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됐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15쪽에 잠깐만. 15쪽에 4번의 관로 2번.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형광펜 쫙인 거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우리 그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막성 소기관. 그때 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런 세포 안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어떤 형태.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들 소기관이지. 그치? 막성 소기관. 세포 안에 핵이 생기고 그 옆에 어떻게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엽록체라든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막성 소기관 언제? 진핵세포인 거야. 진핵세포. 핵이 생기고 난 뒤에 막성 소기관이 생겼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라고? 진핵생물이네. 너희들 그럼 그 위에 소나무, 박테리오파지, 마지막에 대장균이지. 그치? 이거 중에서 막성 소기관 있는 건 진핵생물은. 대장균은 뭐지? 원핵생물. 대장균은 핵 있다 없다? 아까 그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대장균 안에 있는 거거든. 핵 있든 없드나? 핵 없었지. 그냥 유전자만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원핵이었잖아. 원시적인 핵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 됐습니까? 그럼 막성 소기관 있는 거 누구밖에 없다? 소나무밖에 없겠지. 요 말을 알아야지 다른 문제들도 풀 수가 있는 거대.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그리고는 자 아까 뒷페이지 보면 17쪽에 9번 이런 거 쌤이 일단 패스해라 했는 거다. 이랬지? 자 19쪽에 4번 잠깐만 봐봐. 담배잎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X. 이 X 이거 이미 알고 있지? TMV.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근데 이거 쌤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라. 밑에 그림에 세균 여과기 있나? 이거 형광펜. 세균 여과기. 그러면 위에 세균 여과기 있으면 여기다 적어놔. 세균 사이즈. 그럼 위에 세균 사이즈가 걸러졌지? 그럼 바이러스는 위에 있나 밑에 있나? 밑에 있지? 얘 이름이 여과액이다. 여과액. 필터 통과해서 내려온 커피. 듣나? 여기에 누가 있다? 바이러스가 있다. 됐습니까? 옆에 형광펜. 인공배지. 자, 그러면 어디다 적을까? 그 페이지 실력업 있는 데다가 하나만 적어놔라. 인공배지. 땡땡. 인공배지라고 하는 것은 수분, 온도, 양분. 딱 좋아요. 그러니까 수분, 온도, 양분 다 있어. 그렇다고 생물이 살겠나? 생물은 살아. 왜냐? 생물은 자신의 효소가 있거든. 근데 인공배지는 뭐가? 효소 적어주고 색깔펜 X에 효소가 없는 걸 우리가 인공배지라고 할 거다. 효소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온도, 수분, 양분 다 좋아. 그럼 생물은 갖다 놓으면 여기서 증식을 하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는 증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직거 효소가 없으니까 증식이 안 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인공배지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데 넘어갑니다. 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쪽. 왼쪽에 생명과학의 분야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생명과학은 첫째 줄 중간쯤에 생명의 본질을 연구하는 거다. 생명체가 도대체 뭔가? 얘가 어떤 건가? 생물의 본질, 그리고 그 밑에
인류 생존과 복지의 응용.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생명과학만 발달해서 되는 게 아닌 거라. 왜냐? 화학이 있어야 생명과학적으로 물질 연구가 될 거고. 그리고 전자현미경 이런 거 파악됐어야 될 거니까 물리학이 같이 공존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구에 땅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지 연계가 돼서 생물의 얘기가 될 거다. 됐지? 그래서 일단 생물 본질 그리고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거다. 됐나? 그리고 그 밑에 연구 대상은 모든 거 다다. 근데 그 밑에 분야 동그라미. 이거 내가 학교에서 내는 학교도 있거든. 첫째 줄에 세포 구조와 기능 밑줄. 세포학이라고 있다. 형광펜 그냥 쭉쭉 끄면 된다. 분류학 제일 끝에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 과학자들 진짜 좋아하는 거야. 나누고 묶고 하는 거. 우리 분류체계 마지막에 배웠다 그지? 생태? 너 생태계 알지? 환경 들어가면 생태다. 환경. 그래서 환경. 됐습니까? 생물 환경. 요거 들어가면 생태다. 유전. 유전 현상 밑줄.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원리. 이게 아마 이제 생명과학 고급 상황에서 고급 항공에서 배울 거다. 자, 분자 생물학. 분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DNA, RNA 이런 거 다 분자 구조거든. 분자 생물학이다. 완전 재밌다. 생명공학. 끝에 보면 유용한 물질, 생산하는 방법, 기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 병원체 이런 거, 진단 키트 이런 거 다 생명공학이라는 거지. 그리고 인공관절 이런 거 만드는 거.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연계돼 있다 한 말이 있고, 아마 이거 제일 밑에 거, 이렇게 가로로 쫙 되는 거, 생명 시스템 구성된 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동그라미, 군집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한 종류여야 된대. 됐습니까?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이다. 별표대. 됐습니까? 그럼 군집은 그 개체군들이 집합한 개겠지. 그치? 그럼 생태계는 환경을 포함. 환경의 체크. 셋째 줄에. 말 되겠나? 근데 너희들 그거 하나 안 적어도 된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될 때 어떻게? 비슷한 세포가 모여야 조직이지. 여러 조직이 모여야 기관이지. 그 말 되겠나? 비슷했느냐? 여러 가지였느냐? 확인됐습니까? 피부 이런 거 비슷한 세포여야 된다. 조직이다. 팔이다. 기관이다. 모양이 있고 기능을 하는 거. 얘는 여러 조직이 모여야지. 혈관, 핏줄, 신경, 뼈, 근육 이런 식으로 여러 조직.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동물의 동그라미. 동물의 동그라미. 동물의 아니라 뭐만? 기관계만. 체크. 식물은 뭐만? 조직계만. 조직계만. 일단 너희들한테 뭐 조직계, 기관계 있다 하는 거 정도 알면은 어디 가나 풀릴 거거든. 일단 패스. 쭉 가서 일단 쌤 숙제를 갖다가 생명과학은 24쪽 뭐 실력업까지 얘는 숙제를 낼 거다. 근데 그 뒤에 있는 핵심 정리, 중단원 마무리 일단 이번에는 숙제 안 됩니다. 고난도 중단원 마무리 숙제 아니다. 이랬나? 자, 그 다음 넘어와서 32쪽. 32쪽. 물질 대사와 에너지. 물질 대사와 에너지. 자, 우리가 물질 대사와 에너지를 봤었을 때 이 페이지 전체께 특징이 물질 대사. 영어로 하면 메타볼리즘. 이렇게 되었을 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그러면 아마 내가 어렵진 않을 건데 여러 개의 분자들이 있다. 얘가 합쳐서 커다란 거 하나로 될 거다. 그럼 이렇게 되는 과정을 뭐? 동화라고 하겠지. 안 적어도 될걸? 동화. 흡열 반응이다. 그럼 분명히 얘들 반응 전에 있던 거 물질의 에너지가 작았었고 분자가 작다, 에너지 작다 했잖아. 질량, 에너지, 동등성. 등가 원리. 그러면 나중에 에너지가 커졌다. 흡열이다. 그럼 반대로 되는 건 이거는 발열이다.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에너지 큰 분자에서 에너지가 작은 분자로 될 거다.
이만큼을 버렸을 거고, 혹시나 통합과학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칠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질에 에너지가 있었다, 이거. 동화작용이제.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이해됐습니까?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질 거다. 가능하겠나? 오케이. 그리고 요만큼 무슨 열? 반응열. 반응의 종류에서 결정되는 반응열. 이해됐나? 여긴 없어. 여긴 없어. 통합과학에서 수능 칠 거니까 모의고사에 통합과학 칠 거거든.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게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이고. 맞지? 그럼 동화, 이화에 봤을 때 얘들 딱 할게 왼쪽에 플러스라네. 생명체 밖 밑줄. 물질대사 밑줄. 물질대사는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돼. 효소가 관한 게 모두 다 물질대사는 아니다.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됐나? 그럼 뭐가? 효소가 관여할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태운다. 선생님이 그래 뻥튀기 쌀과자 걔를 태운다. 그러면 걔는 열이 이렇게 발생할 거다. 뻥튀기 과자 태우면 400도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내가 먹었다? 천천히 조금씩 하면서 37도가 유지가 될 거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한 방에 딱 단계별로. 됐나? 근데 자, 여기다 적어놔래. 단계별로 다른 효소가 관여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교 쭉 있단 말이야. 그때 국어쌤이 와서 국어 가르치고 수학쌤이 와서 수학 가르치듯이 2단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선생님이 와서 관여하듯이 효소가 그때 다르다. 그래서 일단 얘들한테 두 번째 거 세포호흡 분해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건 물질대사니까 체온 범위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효소 때문이었대.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이 분해될 때 효소가 관여한다. 두 번째 거의 셋째 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그 밑에 효소가 관여. 단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다. 포도당이 분해되면 뭐가 생길까? 물과 이산화탄소. 그치? 포도당 C6, H12, O6. 이거? 산소라는 파괴자가 들어오면 CO2하고 H2O 될 거고, 뭐 화학한 애들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 제일 큰 애, 그리고 얘들 봤을 때 고분자에서 저분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화작용이었다. 자, 그러면 내가 왼쪽 아래쪽에 보니까 동화작용의 예시가 단백질 합성, 광 합성, 글라이코젠 합성, 핵산 합성 체크가 쫙 되는 거지. 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있지? 글라이코젠. 누가 글라이코젠이지? 글리코젠. 그치? 간에서 포도당 이거 다 갖고 있으면 현금 갖고 세뱃돈 갖고 다니는 거와 똑같지? 그럼 잃어버릴 거니까 포도당을 뭐로? 글라이코젠으로 어디서? 그림 있나? 간에다가 저장을 할 거다. 누가 도와줬어? 인슐린. 그치? 인슐린의 작용으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 그러니까 신경도 호르몬도 관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글라이코젠이 반대로 되는 건 글루카곤이겠지. 이건 오른쪽에. 이화작용에. 글라이코젠이 분해가 된다. 이런 거 형광펜 체크해두면 되겠지, 그치? 알코올 분해. 너희들 알코올 시가 어떻게 적혀? C2, H5, OH 이런 거. 알코올이잖아. 에탄올이잖아. 얘들 역시 들어가면 산소랑 이렇게 이용이 되면서 CO2하고 H2O로 다 나눠져 된다. 안 적어도 된다. CHO로 됐지? 이거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거든. 쌤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은 단백질 껍데기에 물이 있거나 아니면 유용한 물질 일부. 근데 술 1급 발암물질이잖아. 그렇지? 발암물질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분해해서 딴 걸로 바꿔야 된다.
이랬습니까? 작아질 거니까 CH 있으니까 CHO. CO2H2.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니까 간에서 알코올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 간세모. 간은 해독작용을 하나? 해독작용. 독성 물질을 없애는 게 간입니다. 간이 독성 물질을 없애는 해독작용을 한다. 글라이코젠 저장도 간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럼 뭐 단백질 분해 호흡이 이완지는 알겠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왕중료. 자, 일단 첫째 줄에 보니까 세포 호흡. 두 번째 ATP. 세 번째 에너지 전환과 이용. 이렇게 돼 있나? 자, 일단 쌤 잠깐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책에다 와르륵 적을게. 일단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건 거라. 쌤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어. 떠들고 있는데 내가 뭐 먹었냐면 포도당 먹었거든. 포도당 먹었는데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 포도당은 1억 원짜리 수표인 거야. 1억 원짜리 수표.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1억 원짜리 수표 들고 이 앞에 가서 배고픈데 밥이나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먹겠다. 그치 먹어도 괜찮아. 근데 거스름돈을 못 받을 거야. 와 그럼 너무 손해 아이가? 그치 그럼 뭐 해야 되겠노? 은행 가서 환전해 와야 되겠지. 10,000원짜리. 그러면 포도당이 1억 원짜리 수표니까 안 되겠다. 1만 원권이나 아니면 최소한 5만 원권이라도 받고 와야 되겠네. 얘가 A, T, P인 거야. 이름이 뭐냐면 아데닌 집에 안 적어도 돼. 아데닌, 리보스, 그리고 인산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아데닌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염기, 인산당 염기할 때 이렇게 라이보스. 너 라이보스 안 하고 리보스 했나? 라이보스 했지? 맞지? 라이보스. 그러면 이거 기억해야 돼. RNA 당인 라이보스. 그리고 아데닌. 그리고 인산. 그러면 쌤 잠깐만요. 인산, 당, 염기. 맞아. 우리 이렇게 인산당 염기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인산, 여기에 또 인산. 우리가 대표적인 화학 결합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있어. 누가 진짜 세냐면 공유결합. 이거 한번 생각해보래.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 소금이 헤어지나 물이 헤어지나? 물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지드나? 근데 소금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졌지? 얘가 약한 거지. 깨진 거지. 공유결합 세다 약하다? 진짜 세다. 됐나? 그 공유결합 끊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 공유결합인데 그보다 더 센 게 있는 거야. 더 센 게. 됐나? 하지만 이건 되게 센데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요거 이름이 고 에너지 인산결합이거든. 얘가 이름이 A, T, P인데 아데노신 1, 2, 3 하나, 둘, 셋 모노, 다이, 트라이 3개가 3이거든.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인산 됐습니까?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ATP인 거야. 근데 이 ATP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현금이라고. 됐나? 왜 이거로 바꾸냐고? 이거 너무 커. 근데 우리는 저만큼 비싼 거 살 일이 별로 없어. 뭐 차 사러 가나? 집 사러 가나?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로 만들어 놔야지 되겠다. 된다? 오케이. 그러면 ATP 어디서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되게 궁금하지?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이렇게 생긴 거. 바깥쪽 껍질이 있고 안쪽 껍질이 있는 이렇게 케찹에 물 뿌린 거.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들 수 있는 이유는 밥 먹었어. 포도당 들어왔어. 그리고 파괴자, 산소가 들어온 거지. 들어와서 포도당을 박살낸 거지. 박살내면 CHO로 됐으니까 누가 생겼다? CO2가 생기고 H2O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열로 되거나 아니면 일부는 ATP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ATP에 저장을 해요? ATP에 저장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갖고 있는 것들이 요만한 게 있는데 여기다 꽂고 또 꽂으면 어이구야 내가 이랬지? 에너지가 커진 거야. 됐지? 에너지가 작아진 거지. 그럼 이 동화는 꽂아가지고 분자 커졌다. 그치? 내가 일해준 거지. 에너지 지닌 거지.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얘들 박살나면서 ATP라는 거 여기 인산 뗐다 붙였다 할 건데 붙여가지고 ADP짜리를 2개짜리를 ATP로 만든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포도당이 박살나는 거니까 이화인 거야. 이화. 마이토콘드리아에는 세포 호흡인 이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때 생겼는 에너지로 ATP를 합성을 할 거야. ADP 있던 걸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큰 걸로 만들어야겠다. 여기다 좀 저장해 줄게. 이렇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쌤 이렇게 떠들지. 떠들 때 ATP가 ADP로 싹 바뀌면서 근육 운동. 팔 움직이게 하지. 성대 움직이게 하지. 소리 내게 하지. 생각하게 하지. 그치? 그리고 내가 안 죽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백질 만들어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라.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봤을 때, 자, 책에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세포호흡이다. 첫째 줄에 윗줄 안 끊겠습니다. 영양소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게 세포호흡이다. 에너지 얻는 과정 기억하지, 그지? 두 번째 줄, 세포호흡 장소. 주로 동그라미, 마이토콘드리아. 주로란 말을 기억을 해야 돼.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만 하면 틀린데. 됐나? 그럼 지금 거기 아니면, 이게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핵 옆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일어나. 여기가 뭔데? 세포질. 여기서 좀 일어나서 반죽 좀 해서 넣어줘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에서 진행한다 적혀있나? 그치, 그 말이란 거지. 됐습니까? 두 번째, 세포호흡은 둘째 줄에 생물은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될까? 3분의 1. 3분의 1. 자, 너가 필요한 거 열에너지야, ATP야? ATP. 3분의 1 정도. 33.33333. 66.66666. 해서 66%, 34% 이렇게 된 거야. 책에 있지, 그지? 1분의 ATP 밑줄. 화학에너지 밑줄 별표. ATP 분명히 이거이다. 화학물질이 아니야. 화학물질이야. 화학물질인지 기억하기. 잠깐만. 포도당도 화학물질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포도당 화학물질을 어떻게 ATP 화학물질로 전환을 하는 게 그게 분자 단위 변화. 물질 대사잖아. 맞지, 그지? 듣고 나니까. 오케이. 그러면 ATP의 34%, 나머지 열. 됐습니까? 그 밑에. 그럼 그림 보이지? 그림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산소,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나가고 찾을 수 있겠지? 그치, 물 분자 찾겠고. 그 나오면서 열이거나 ATP거나. 됐습니까? 됐어요. 두 번째, ATP 별표 2개. 조심합니다. 생명활동, 직접 이용. 밑줄. 말로 10,000원짜리가 얘다. 그 밑에 1번에 아데노신 3개의 인산기까지 쫙. 아데닌, 라이보스. 그 라이보스에다 색깔펜 들고 적어두기. 누구의 당? RNA 당이라 하는 거 기억해야 된대. RNA 당이다. 디옥시라이보스 아니잖아. RNA 당이었다. 이랬습니까? 그리고 얘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 녀석이 붙어 있었을 땐 이름이 인산이거든. 그림에 하나만 적어줘. 인산. 너희들 거기 책에 적혀있지. 인산기라고. 맞지? 인산기. 적어라 했는데 보니까 있다. 혹시 요 물결줄 요거 보이나? 야 이름 뭐라고? 적혀있던데. 고에너지 인산결합. 잠깐만. ATP의 고에너지 인산결합 3개야 2개야? 왜? 인산끼리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야. 시험 문제 잘난데. ATP의 고에너지 인산결합 몇 개? 2개. ADP에는 1개. 이게 딱 끊어지고 나면
그럼 이제 떨어져 나왔다, 독립했다, 이런 뭐라고? 무기인산. 무기인산. 이 무기에 적어놔래. 요거만 적어놔도 되지 싶다. 유기물. 유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 포함한 거? 어떤 원소? 그렇지, 탄소. 탄소를 포함한 게 유기물이지. 탄소를 포함하지 않았어. 인산 안 적어도 되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 H3PO4. H 플러스고 PO4 3-거든. 인산이온이. 아니, 중학교 때 하고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어. 나는 설명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늘 보통 탄산, 질산 이런 것처럼 인산이온이라고 있어. 그러나 그 인산이온에 수소가 붙는 게 인산인 거야. 됐습니까? 진짜 저거 맞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탄소 있어, 없어? 없지. 붙어 있었을 땐 딴 애들 탄소가 있었잖아. 그래서, 같이 유기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똑 떨어진 순간, 탄소 없는데? 이렇게 된 거지. 무기인산. 말 됐습니까? yes. 자,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전환과 이용돼 있지? 핵심은 이거다. 자, 잠깐만. 세포호흡했지? ADP가 ATP로 만들어지겠나? ATP. 세포호흡하면 어떻게 돼? ADP가 ATP로 돼. 여기서 애들 엄청나게 충격. 잠깐만.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거 자체로 봤을 때. 이거 커지는 거지. ATP. 이게 중요하지 않아.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부서졌어, 커졌어. 이게 중요한 거라.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부서졌지. 그러니까 동화, 이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발열이지. 그거로, 여기다 저장했는 거지. 근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지금 커지면 동화 아니에요? 아니, 이걸 취급을 안 해요. 이거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포호흡이 동화, 이화는 포도당 커졌어, 작아졌어가 포커스다. 말 이해 되겠나?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 여기 ATP, ADP. 비워놓으면 빈칸 메꿀 수 있겠나? 당연히 무기인산하고 ADP가 합해서 ATP가 되겠지. 말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P가 무기인산이 들어와서 ATP가 될 거다. ATP가 인산 나오면서 ADP가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작아지면서 나왔는 걸로 근육운동, 정신활동, 체온 유지, 물질 합성, 내가 DNA 만들어야 되고, 단백질 만들어야 되지, 그지? 그런 거. 전기뱀 잡으면 전기 만들어야 돼. 반딧 뿌리면 빛 만들어야 돼. 다 ATP를 이용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근육운동, 체온 유지, 정신활동, 성장, 물질 합성, 빛에너지 생성 다 된대. 뒷페이지 넘어갈까? 뒷페이지 넘어갔을 때 선생님이 34쪽에 5번 하나만. 5번. 근육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근육운동 하려니까 일단 밥 먹었어야 되지. 포도당이 뭐로 부서져야 돼? ATP로 부서졌어야 돼. 그리고 ATP에 저장된 이 에너지가 더 부서지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포도당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ATP도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다 적어놨지? 물을 수도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근육 기계적 운동 에너지. 일단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 호흡이다. OX. 호흡은 포도당이 부서진 게 호흡이지. 오제. 두 번째, 동그라미 기억에서 포도당 화학에는 모두 ATP. 말이 될까, 안 될까? 모두는 안 되지. 얼마나? 3분의 1? ADP, ATP. 얘들. 자, 동그라미 니은에서 근육 움직이려고 하면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나와야 되지. 그치? ADP로 분해가 될 거다. 무기 인상까지 확인됐나? 오케이.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혹시 이 페이지의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거 기억나나?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1대 1대 1 됐던 거. 그리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핵산 바깥쪽이 인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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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공유 결합으로 됐을 거고, 중간에 염기들이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을 거다. 아마 모의고사 날 거다. 그때 DNA가 상보적으로 아데닌이 타이민, 구아닌이 사이토신. 중간에 얘는 지퍼처럼 열려야 되기 때문에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나? 자, 38쪽에 6번 잠깐만 봐봐. 38쪽에 6번. 그림은 사람의 세포 소기관 X 밑줄 쫙 이렇게 되겠지. 이거 그림 뭐지? 마이토콘드리아. 38쪽에 6번. 마이토콘드리아다. 그럼 당연히 포도당과 함께 들어가는 스몰 a는 탄소. 그리고 물이 있었으니까 스몰 b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에너지 ATP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기억해. 마이토콘드리아다 OX. O 되는 거지? 산소, 이산화탄소 충분히 확인했지? 디귿에 잠깐만 뭔? 밑에 게 ADP가 TP가 DP제. 위에 게 인산기 세계제. ATP제. 로마 숫자 1. 동하다, 이화다. 얘는 작아지는 거지. 이화제. 그러면 OX. 결합이 생성이 아니라 결합이 파괴가 되겠지. 해리 이런 식으로. 말 됩니까? 리을의 별표. 그래서 세포호흡은 동화야, 이화야? 세포호흡은 이화다. 하지만 ATP가 ADP로 분해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ATP에 저장을 해야 될 거니까. ATP 합성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거 명심해야 된대. 그거는 이게 고3 모의고사, 수능, 범위일 때 반드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 세포호흡은 이화다. 하지만 ATP가 합성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기준으로 잡아서 분자가 고분자가 되는지 저분자가 되는지 얘기하던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리고는 자, 선생님이 옆에 9번이 조금 궁금해. 9번. 증류수의 효모 동그라미. 혹시 너희가 아는 효모 누가 효모인지 아나? 세포기 아니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스트. 그러니까 가끔 어떤 빵집에 오면 우리는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 효모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적힌 거. 효모 세포다. 핵 있게 없게? 있다. 진핵생물이다. 적은 아래 왼쪽에 위에 효모다. 핵 있습니다. 핵이 있으니까 무슨 세포? 진핵. 얘 식물계, 동물계, 균계. 누구지? 곰팡이나 비슷한데 얘가 유일하게 단세포다. 균계 중에서 우리 저번 주에 있는 거 까먹었다, 그지? 식물계, 동물계, 균계. 균계는 동물하고 닮았다. 동물계하고 제일 가깝다. 일단 그거 균계 중에서 단세포다. 그래서 균계는 주로 다세포, 이렇게 주로 다세포. 얘 때문에 딱 걸린 애가 하나라서. 근데 얘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혹시 술이나 빵 만들 때 요거 들어가는 거거든. 밥하고 효모하고 넣어놓고. 그래서 술빵 만드는 거라. 이러나 그러면 얘가 좀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 포도당 필요해. 포도당 필요한데 그러면 포도당을 뭐로 만드냐? 술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요. 직접 적어줘. 누가? 효모가 포도당을 술과 이산화탄소. 그래서 술이 에탄올이 돼. 됐나? 근데 왜 저렇게 적었냐고? 이것 때문에 포도당이 산소라는 파괴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늘 이야기할 때 산소는 파괴자라고 이야기하죠. 알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C2H5OH. 야, C 2개, H 6개, O 하나.
이마에 클게 산소랑 파괴자가 들어가니까 CO2 또는 H2O 정말 째매한 것으로 박살난 거지. 됐습니까? 언제나 지구상의 산소는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파괴자고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술과 이산화탄소 말고 물과 이산화탄소다. 라임 줘서 외운 거대. 술이냐 물이냐. 이랬습니까? 그럼 산소 들어가면 물 생길 거고 산소 안 들어가면 술 생길 거다. 그러면 내가 혹시 그림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관이 이상하게 생겼지. 맞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혹시 액체가 이렇게 담겨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려 보내는 게 아니야. 얘를 아래쪽으로 해서 기울여 가지고 여기부터 먼저 담아. 여기부터 담고 난 뒤에 딱 세우는 거야. 누가 한번 생각해봐. 중학교 때 이렇게 유리관 안에다 물 놔두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물은 안 내려올 거다. 수온 놔두니까 꽉 채워놨는데 76cm 될 때까지 내려왔다. 물은 10m. 이렇게 될 거니까 물하고 거의 비슷한 거 넣어놓으면 거의 유지가 되고 안 내려올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솜으로 막아. 솜으로 막은 이유가 뭔지 아나? 산소 공급 차단. 얼른 적어놔야 돼. 산소 공급이 차단. 미안한데 선생님 아직 개념 완성하고 좀 덜 봤거든. 개념 완성하고 좀 덜 봤는데 기존에 있던 문제에 얘들이 되게 잘 나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커. 그러면 여기 산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산소 쓰는 동안은 이렇게 되겠지. 산소 공급 안 되면 이렇게 할 거라고. 됐나?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 왜냐? 여기 반응이라면서 기체 막 생기잖아. 나갈 건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기체는 물, 공기 뚫고 솜 뚫고 나갈 수 있잖아. 나가는 애가 많은데 들어오겠나? 못 들어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지는 않아. 원리 파악되겠나? 근데 문제는 이제 산소가 없지? 얘가 살아가면서 CO2가 발생을 해. 에탄올이 생기고. CO2 기체가 기체 뽀글뽀글 사이다처럼 스파클링 막 발생을 해. 근데 이미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물하고 이산화탄소. 물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비대칭. 이산화탄소는 대칭, 무극성. 둘이 서로 친할까? 난 니 진짜 싫어. 나도 니 싫거든. 이렇게 된 거지. 기체는 가벼운 거잖아. 그럼 내가 올라갈게. 물 니 빠져. 이렇게 된 거지. 효모 조금 있어도 어차피 물이거든. 여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모일 거고,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에 들어오면 좀 빠져나갈 거야. 하지만 나중에 손막에 딱 넣으면 술 냄새, 술 냄새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산화탄소를 확인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건 혹시 좀 개념 완성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 묻지도 않아서 여기서는. 됐나? 술 냄새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원하는 게 뭐냐? 물질 대사 했네. 바뀌었잖아. 이상한 향이 난단 말이야. 화학 변화잖아.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라. 누구 때문에? 효모 때문에. 말 되겠나? 자, 그래서 이게 너희들한테 효모 실험을 했는데 혹시 얘들아 거기 A, B, C 세 개가 있지? 뭐가 다르지? 증류수, 포도당, 음료수 이렇게 돼 있지? A에는 증류수니까 당분이 있어 없어? 없지. 두 번째는 아예 포도당을 대놓고 넣었지. 세 번째 음료수 달달한 거 있지 않나? 그치? 걔 효모가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면 CO2 기체 발생하지. A에 발생할 게 있나 없나? 효모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뭐 당분이. 그러니까 기체 발생이 없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포도당이 됐건 달달한 맛의 음료수가 됐건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거다. 말 되겠나? 예스? 이랬습니까? 그럼 좀 궁금한데 동화가 일어났을까? 이화가 일어났을까? 동화일까? 이화일까? 그치?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인데 작아졌겠지. 이화작용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 됐나요? 예스.
자, 그러면 그 뒷페이지 넘어간다. 물 한잔 해야 되나? 바로 해야 되나? 승희야, 물 한잔 해야 되나? 빨리 물 한잔 하고. 자, 40쪽. 제목이 뭐냐면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거든. 기관계 통합적 작용인데 일단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볼게. 첫째 줄에 보니까 A, 세포호흡과 기관계 이렇게 돼 있지? A가 있었으니까 소화계 뭐 이런 거 보인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우리는 뭐 영양소 뭐 이런 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쭉 가니까 42쪽에 폐에서 기체 교환,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배설계, 통합적 작용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일단 최대한 그냥 책 보고 얘기를 해줄게. 이랬습니까? 자, 오늘 학교에서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좀 힘을 뺄 수도 있대. 일단 40쪽 기관계 통합적 작용.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건 거야. 세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 누가 갖다 주냐면 여기 순환계가 중간에 있어야 돼. 순환계가 뭐냐면 심장과 혈액, 혈관 얘들 있는 거. 그래서 소화계에서 양분 좀 갖고 오고 호흡계에서 산소 좀 갖고 오고 그래서 걔들 세포한테 줄 거라고. 그랬더니 세포가 영양소도 땡큐하고 산소도 땡큐하니까 우리도 답례품 좀 드리죠 하면서 뭘 줄 거냐?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라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지. 네, 감사합니다. 해서 호흡계로 다시 CO2를 보내서 밖으로 나가게 할 거고. 그리고 그래, 노폐물 야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배설계로 좀 보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소화계는 받아도 줄 필요는 없겠는데요? 아니야, 줘야 돼. 주는 게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 혹시 노폐물 중에서 이런 거 아나? NH3 이름은 암모니아. 독성 되게 세지? 아까 우리가 간이 글라이코젠 합성. 그치? 포도당 글라이코젠을 합성해서 저장했어. 그거 말고 술 마시고 나면 이거 1급 발암물질. 에탄올 분해해야 되지? 간에서 무슨 작용? 해독작용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독성 있는 거잖아. 독성 있는 거 아니 좀 착해져라. 이렇게 해독작용을 하기 위해서 네 암모니아 좀 줄게. 일단 좀 착해지는 요소로 만들어서 줘. 간한테 보내는 거라. 됐습니까? 이래 간은 배설계가 아니란다. 그치? 그래서 소화계로 암모니아 보내고 나면 착해져서 요소로 오면 쫙 통해서 배설계 통해서 오줌으로 버릴 거란 거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배설계에서는 이렇게 오는 게 없을까요? 배설계에서 있어요. 뭐가 오냐면 배설계 모든 기관계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있거든. 이유가 뭐냐면 이 배설계도 결국은 세포로 되어 있는 거라. 세포. 이 세포도 살아야지. 내 콩팥에 있는 세포 살아야지. 맞지?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하면 양분하고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야도 양분하고 산소가 필요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 생겼겠지. 노폐물 지가 버린 게 아니고 얘한테 다시 보내서 요소로 다시 받아서 이산화탄소 호흡계 통해서 내 보내야 되는 거라. 됐나?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항상 존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에 자 하나의 꿀팁으로 소화계라는 얘기에서는 들어오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이 달라요. 입으로 들어오고 뒤로 나갈 거니까. 근데 호흡계라고 하는 것은 호로 들어오고 코로 나가는 거다. 입 아니다. 그치? 호로 들어오고 코로 나갈 거다. 됐지? 그 다음 배설계는 밖에서 들어온 데는 없어요. 오줌이 나가는 데밖에 없더라. 이런 작용도 있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 일단 40쪽 딱 봤을 때 첫째 줄 에너지 얻으려면 밑줄 영양소와 산소 필요한 거 안 적을게. 둘째 줄 밑줄합니다.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와 같은 노폐물 밑줄 쫙. 딴 애들 다 필요하더라.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밑줄 안 해도 돼. 이거 다 하는 거니까. 큰 2번에 소화계.
소화계는 말 그대로 쌤 알기로 이렇게 생겼을걸? 소화계 할 때 소. 아, 이 고기 육자인데 내 장기 안에서 작게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는 기관계, 소화계인 거야. 그럼 왜 쌤 작게 만들어요? 왜 작게 만드냐면 세포가 이만하면 밥알은 이만해. 밥알이 이만한데 세포한테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야지. 잘라서 세포에 있는 세포막 통과해서 넣어줘야지. 그럼 작게 자르는 거 얘가 소화계라고. 근데 한 방에 될까 안 될까? 안 돼. 만약 쌤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막 설명을 하고 쌤 체크있는 거 찍어서 보낼게. 이랬나? 자, 그러면 소화계라고 하는 것은 작게 쪼개고 싶다. 그럼 쪼개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입 지나서, 식도 지나서, 위 지나서, 그리고 작은 창자. 내일한테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 작은 창자. 그리고 큰 창자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옆에 누구도 있고, 간도 있고, 이자도 있고, 이런 얘기 다 있었단 말이야, 소화계. 됐습니까?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 포커스는 우리가 입으로 먹었는 거, 이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너무 커. 얘는 진짜 잘라야 되는 거야.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가 먹는 건 녹말이거든? 녹말이야. 녹말 부숴야 되고, 단백질 부숴야 되고, 지방 부숴야 되고. 근데 부술 때 저절로 부서지나? 아니, 화학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관여하겠지. 소화 효소가. 그럼 소화 효소 중에서 아밀레이스. 펩자 들어가는 건 펩타이드 결합이었으니까 펩신 이런 거. 펩신이었으니까 트립신. 얘들도. 그치? 그리고 이거 라이페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트라. 요건 좀 알면 편하겠다. 쓰레이 하듯이. 트라. 항상 우리는 탄단지였거든. 쓱 드러났다 학교에서 하면, 강조를 하면 딱 외우면 된다. 쓰레이, 트라. 탄단지. 그럼 탄수화물, 포도당 될 거고. 단백질, 암노산 될 거고. 얘가 이름이 지방산과 모노, 글리세리드. 모노는 하나짜리. 지방이 어떻게 생겼느냐? 롤케이크 하나에 이렇게 산처럼 생긴 애가 3개가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산처럼 생긴 거 2개 떨어지고 요렇게 생긴 거 모노글리세리드로 된 거다. 근데 그림에 보니까 3개 붙어 있지? 그치? 진짜 하나 남아있지? 모노글리세리드. 산 떨어졌음. 확인했습니까? S. 그럼 잠깐만. 혹시 얘들 이거 2개 수용성 아이가? 얘는 지용성이거든. 사실은 소화를 쫙 시키는데 어디에서? 최종 소화는 소장, 작은 창자인 거야. 그럼 작은 창자, 내가 막창 대창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안에 보면 어떻게 쭈글쭈글 주름이 있어. 주름이 끝이 아니고 여기가 뽀글뽀글 융털. 우리 집에 있는 수건 알지? 수건에 손수건하고 달리 꼬불꼬불 실 같은 게 나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겨 있었다는 거지. 다음부터 못 먹겠나? 됐나? 그러면 여기가 작은 창자는 어디에 있냐면 그 얘기가 작은 창자는 오른쪽 융털 위에 그런 얘기가 있어. 주름이 있다. 그리고 융털이라는 게 있다. 융털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융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봤을 때 중간에 커다란 뭐가 하나 있는 거야. 중간에 콱 커다란 거.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건 아니면 짜글짜글 돌아가건 복잡하게 있는 게 있어. 말 그대로 모세혈관. 머리카락만큼 가느다란 혈관인 거야. 모세혈관. 이게 모세혈관이겠지. 이거 요 죽으면 한 대 맞으면 죽겠다, 그지? 암, 죽관. 이렇게. 그러니까 암죽관, 모세혈관. 그래도 피가 물아야겠나? 피는 물이겠지. 그치? 피는 물이니까 이게 수용성 양분이 흡수가 될 거고, 이게 지용성 양분이 흡수가 될 것 같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어디에 워터파크 놀러 갔어?
하지만 워터파크 놀러 갈 때 일단 남자팀, 여자팀으로 나눠서 탈의실 거쳐서 만나야 되지. 똑같아. 양분이 흡수될 때 소화 다 시켰지? 탈의실 거쳐야지.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거치듯이 수용성 따로 가서 정리 좀 하고 심장에서 만날 거다. 심장에서 만나서 온 동네 셔틀 운반하러 다닐 거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 얘기가 이제 위에서 쫙 쓰는 거라. 그럼 그림에서 혹시 녹말은 얘라 포도당이 붙은 거지? 포도당 육각형 알맹이 보이나? 됐습니까? 포도당 육각형 알맹이가 초록색. 근데 단백질은 뭐냐면 20가지지. 그치?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난리가 난 거야. 20가지 단위체 암도산이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이었다. 그림까지 확인되겠나? 됐어. 그래서 수용성 양분, 지용성 양분 나눠서 가서 흡수되고 심장에서 만나서 온몸으로 셔틀 운반하러 갈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거. 자, 의미는 뭐냐면 소화제, 소화효소. 이런 얘기가 있거든. 자,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오른쪽 페이지. 혹시 너 영양소 검출 플러스라네. 뭡니까? 소희야 뒷페이지 41쪽. 영양소 검출 플러스라네. 영양소 검출. 우리 중학교 때 영양소 검출. 이렇게 해야 돼. 단지인데, 탄수화물 2개 따로 해야 돼. 녹말은 얘는 단맛 나, 안 나? 안 나. 단맛이 안 나. 얘는 누구? I2, KI. 잠깐만, 누가 아이오딘 무슨 색깔? 보라 색깔. 아이오딘. 근데 이 아이오딘은 물에 안 녹거든. 그러니까 아이오딘 들어있는 얘들. 물에 좀 녹이려고. 그래도 우리 야하고 좀 친한데, 이온 결합했는가 하고, 그래야 물에 좀 녹거든. 이랬습니까? 그럼 아이오딘을 칼륨 용액. 이렇게 만든 거지. 됐나? 그 다음, 녹말 말고 포도당.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게 있어. 근데 베네딕트 용액은 조심해야 돼. 반드시 가열해야 돼. 가열하거나 90도 이렇게 뜨끈뜨끈한 물에다가 정수기 물에다가 빡 담궈야 돼. 이랬나? 가열하지 않으면 한 3일 지나야 색깔 변해. 근데 화학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생명화학은 실험을 바로 끝까지 딱 완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뜨겁게 해줄 거다. 단백질 뷰렌 용액입니다. 뷰렌 용액. 그리고 지방 수단3 용액. 수단3 용액. 이런 옆에 봤을 때 영양소 검출하기 위한 게 있다. 근데 지방 용액은 검출한 게 없지, 그지? 일단 거기 보니까 너희들한테 수산화나트륨 황상무리 2 보이나? 수산화나트륨 NaOH. 혹시 산이야, 염기야? 저거나 염기. 염기성이니까 얘가 단백질을 녹여요. 그리고 CuSO4. 잠깐만, CuSO4면 이거 구리 이온 아이가? 푸른색이지. 맞지? 그러니까 단백질 녹여서 두부 같은 거 또는 이런 거에다가 이것 좀 넣어놓고 나면 녹아 나오거나 했는데 이게 딱 넣으니까 보라색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2개 합했는 걸 뷰렌 용액이라고 그래. 보라색 될 거다. 뷰렌. 보라. 얼마나 다행이니? 비읍 리을. 됐지? 오케이. 자, 포도당, 베네딕트. 난 얘는 어떻게 외웠냐면 사실은 조금 유치하게 외운다. 내가 외운 남기 팁 치고 안 유치한 게 없어서. 배짱 좋고 호부 좋아 보이는 남자. 뽀얀 남자겠나? 아니잖아. 일단 어때? 쫙 구릿빛에 건장해 보이는. 맞지? 그치. 가열 좀 했어. 햇빛에 끌렀어. 그 황적색. 구릿빛 피부를 가진 황적색. 유치하지만 이를 외우고 나니까 한 번도 틀리진 않더라. 배짱 좋고 호부 좋은 남자가 햇빛이 쫙 걸리고 나니까 구릿빛 피부 쫙 이렇게. 됐지? 황적색. 이랬습니까? 막 유치해도 오해하겠노. 이미 들어붙다. 알겠지? 안 들은 귀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아이오딘 있지? 아이오딘. 혹시 있잖아, 너 보라색. 이게
내 옷하고는 약간 다르게 빨간빛 돌잖아. 근데 청람색. 대충 보면 그냥 시커매, 보라색이. 되게나. 내 건 남색이긴 한데, 보랏빛, 여기다 붉은빛 약간 돌면 그게 보라색이거든. 근데 실험을 할 때 식빵 이런 데 떨어지면 진짜 시커매. 보라색인지도 모르겠어. 이랬나? 그래서, 청색, 남색. 옷 색깔 같다고. 진짜 시커멓다고. 이랬습니까? 떨어뜨린 게 뭐? 보라색 떨어뜨렸어. 식빵하고 만나니까 시커멓더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정남색. 왜? 얘가 보라색이거든. 얘는 진짜 보라색처럼 생겼거든. 그에 밀려가지고 니는 보라색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흑자색도 아니고 정남색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 이게 왜 하냐면 너희들한테 거기 실험해 봤을 때 혹시 소화제 먹어본 적 있나? 선생님은 그래, 좀 많이 먹긴 한데 사실 먹는 속도가 되게 느린데 어떨 때 급하게 먹고 나면 좀 잘 체해. 가장 많이 먹은 약이 평생 살면서 약 잘 안 먹는데 소화제. 이게 급하게 어디 놀러 가서 많이 먹었다. 근데 딴 사람들은 우 해서 먹고 나면 체하는 것 같아. 그럼 일단 빨리 소화제를 먹어야 돼. 근데 그 소화제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넣어놨는 거라. 소화효소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일단 왼쪽에 뭐가 있었거든? A, B, C. 얘들 봤을 때 A, B, C에는 알부민에다가 뷰렌 용액 넣었대. 야, 알부민. 이번에 설에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왔으면 하는데 알부민 아실 거야. 할머니들 진짜 잘하셔. 몸에 필수라고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막 하실 거거든.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거다. 됐나? 자, 그 밑에 혹시 녹말용액 이렇게 돼 있지? 녹말용액. 근데 잠깐만 아요딘이라 칼륨 돼 있지? 느낌 안 나? 우리가 이거 딱 보니까 녹말은 이거로 검출하자. 그럼 여기 뷰렌 용액 됐단 말이야. 뷰렌은 뭐? 단백질이잖아. 그럼 야도 단백질 종류겠네. 눈치채야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옆에 41쪽에 보니까 A에다가 뭐 넣고? 증류수 넣고 한마디로 맹물 넣었다는 얘기지. 소화 일어날까? 그러면 소화 안 일어날까? 단백질 그대로 있겠지? 단백질 그대로 있으니까 색깔 변함없음. 보라색이겠지.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소화제를 딱 넣었어. 소화제. 이 소화제 넣으니까 어떻게 해? 단백질 소화시켰겠지. 단백질 없어지면 색깔이 연해지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걸 넣었어. 근데 이런 열버짐? 밑에 끄집어 당긴 거 보이나? 맞지? 선생님 근데 왜 열버지고 말아요? 끄집어 당긴 거 보니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 밑줄 쫙 효소가 들어갔다. 사람 먹을수록 이 소화제에도 효소 여기는 그냥 단백질 소화효소만 탄단지 소화효소 다 있다는 거지. 이랬나?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단백질 없애고 얘도 단백질 없앴지. 하지만 이 효소를 없앨 수 있는 소화제 넣은 적 있나 없나? 없지.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어서 보라색. 연해졌긴 한데 보라색이 남아있긴 하다고. 말 됐습니까? yes. 그리고 그 밑에 그럼 얘는 녹말 들어있었지. DEF. 누구를 했다? 증류수, 맹물 아무 변화가 없겠지. 청남색. 변화 없겠다. 근데 누구를 했다? 소화제, 국수 먹은 거, 밥 먹은 거 그거 소화시키겠지. 그래서 아예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얘는 녹말 싹 없애버릴 거야. 사라졌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탄수화물 소화 효소들. 이거 넣어도 싹 사라졌다. 말 이해되겠나?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밑에 다른 실험은 딴 게 아니고 있잖아. 혹시 그림에 셀로판 튜브라고 보이나? 그림에 셀로판 튜브 동그라미. 플러스란에 셀로판 튜브 밑줄. 여기 셀로판 튜브는 뭐냐? 세포막이다. 우리 세포막하고 똑같다. 플러스란에. 됐습니까? 그래서 작은 거 이동할 수 있어. 아까 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세포가 있었고 밥알이 이만했지만 얘를 잘라가지고 이거 세포막 통과할 정도로 작은 거 통과. 그치? 그러면
셀로판 튜브가 세포막이랑 똑같다는 거지. 잘라진 건 튜브 통과할 거다. 그럼 누가 통과해? 엿당, 포도당 통과해. 녹말은 통과해 못해? 못해. 그거 얘기다. 이랬지? 이건 한번 살펴보고 쌤 그 다음에 얘기할게. 자, 그 다음 3번 호흡계와 가스 교환 돼 있지? 호흡계와 가스 교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숨 쉬었다. 그치, 숨 쉰다.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쫙 이야기할 건데 일단 소화계 지났고 호흡계. 기체 들어와야지. 자, 우리 갈비뼈하고 횡격막 사이에 폐가 있을 거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 아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앞에서 보면 폐가 2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심장이 중간에 사이 있을 거고 이렇게 코로부터 연결된 너희가 옛날에 기체 가는 관, 기관 했지? 근데 이제 아니지. 이름이 뭐라고? 뒷페이지 넘기면 숨관. 숨관. 그리고 기관지라고 있는 거. 숨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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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근데 여기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돼 있다고. 걔의 이름이 허팍과리. 너 허팍과리 들어본 적 있나 없나? 초등학교 때 허팍과리 했나? 안 했지? 너한테 처음 나타난 거. 쌤 어릴 땐 허팍과리였어. 그러나 그게 폐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허팍과리. 그럼 얘를 이렇게 됐는데 기체가 들어왔지? 기체가 들어왔는데 안에가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생겼다는 거지. 민민하게 생겼는 것보다 뽀글뽀글뽀글하면 접촉 면적이 커진대.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걸로 어떤 거 본 적 있냐면 예전에 허팍과리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공기 주머니가 이게 허팍과리야. 이 옆에는 뭐로 둘러싸였느냐? 핏줄. 핏줄. 아, 모세혈관 맞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기체가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적혈구 혈액 안에 누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었었고 산소 기체도 있어. 됐지? 근데 산소는 적혈구 타고 다녀.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 다녀야 돼. 이러나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피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 쏙 통과하다가 버릴 거 먼저 이산화탄소부터 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 채우고 돈 내고 빵 받지. 빵 받고 돈 내진 않잖아. 계산할 때 맞지? 그래서 일단 줄 거 먼저 주고 혈액이 산소 좀 주세요 해서 받아올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허팍과리처럼 돼 있으면 표 면적이 넓어진다. 이게 아까 융털하고 똑같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접촉 면적이 넓도록 되어 있었다. 이랬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림이 그림 숨관과지 쭉 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그림 허팍과리라는 단어가 보이지? 오른쪽 그림에 이산화탄소내라. 여기 아무것도 적혈구 없는 데서 빠져나가고 산소는 적혈구 있는 데 들어오는 거 보이나?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안 해놨네. 산소 원래 적혈구 있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봐야 되는 게 자,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안 해놨네.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닐 건데 혹시 모세혈관이 있고 허팍과리가 있지? 분압차에 의한 확산. 자, 확산. 요 단어만 좀 기억하기. 확산. 확산이라는 게 뭐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준 게 확산이잖아. 확산 에너지 소모할까 안 할까? 기체 교환하는데 에너지 소모했으면 이거는 고마이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내 몸집만큼 먹어야 될 거다. 이랬나? 그러면 기체 교환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많겠나 산소가 많겠나? 세포는 산소가 필요하지. 항상 써버리고 산소 모자라는데 이럴 거라고. 그럼 산소가 맨날 산소도 이럴 거고 이산화탄소 죽게 할 거잖아. 들고 와서 얘들이 나 이산화탄소 너무 많아. 주고는 산소 받을 거다. 분명히 이 혈관 안에는 산소가 적어. 확실한 건 이산화탄소가 많아. 나중에 숫자로 이야기할 거거든. 아마 오늘 숫자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산소끼리 봐. 여기 산소는 많고 여기 산소는 적어. 여기 산소의 숫자를 100으로 한다면 여기 산소는 40밖에 안 돼. 이랬나?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오겠지.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46이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는 40이야.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주겠지.
이해되겠나? 이런 식으로 확산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하기 전에 왼쪽에 잠깐만.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칼은 보이나? 4번 바로 왼쪽에. 순환계에 누가 있느냐?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 됐지? 자, 발행.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할 때 다 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분명히 폐는 기체교환이 잘 일어나서 산소를 공급받고 일단 이산화탄소 바르고 받을 거고. 근데 이거 누가 했다고? 혈액이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자꾸 혈액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폐가 이렇게 있었는데 폐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이 자리에 심장이 꼭 박혀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 이유가 약간 추쳐서 여기 심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심장 느껴가면서 이렇게 느끼라고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 그래서 폐 생김도 좀 달라.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심장은 어떻게 생겼느냐? 심장은 여기서 폐 쪽으로 딱 보내도록 돼 있어. 심장이 기다려봐래. 머릿속에 잠깐 넣어가면 이렇게. 너가 심장이야? 쌤 심장이야? 내가 만약 의사쌤입니다. 누워보이소 환자분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오른쪽이가 왼쪽이가 쌤 거야 되잖아. 너 거이잖아. 내 거니까 여기가 왼쪽 좌 여기가 우 됐지? 우 여기 이게 지저분한 거 알겠나? 그게 우 별로 이산화탄소 많은 거.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보냈냐? 야 폐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좀 외우기 쉬울 거니까. 여기서 심장이 이렇게 치우쳐졌는데 여기에서 폐의 한복판이다. 야 이산화탄소 좀 버리고 와. 그래서 여기서 폐로 나갈 거란 거지. 근데 혈액은 떨어지기는 쉬워. 왜냐? 중력이니까. 올리긴 어렵거든. 근데 얘가 제일 많이 필요할 걸 산소나 에너지. 얘가 제일 많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 산소 보내줘야 되지. 팍 이렇게 쳐서 올려야 돼. 그래서 혈액을 이렇게 쳐서 올리기 위해서 얘가 심장이 방실방실 웃을 건데 얘가 실이야. 어떻게 보면 한자로는 실, 한국말로는 방 이렇게 될 건데 방실방실. 기분 좋게 웃어야지. 방실방실 이렇게. 위에 거 방, 밑에 거 실. 그리고 내 심장 아니고 쌤 심장이구나. 우좌. 됐지? 그럼 여기 누가 많다고? 이산화탄소 진짜 많은 거. 더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쌤 심장이지. 얘가 지저분해. 쌤 손. 이렇게 막 닦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지저분하다. 딱 잘라서 이쪽이 CO2 많은 거다. 이쪽이 O2 많은 거다. 뭐 어떻게 O2 많냐고? 방법이 있지. 방법이. 자, 얘가 한 바퀴 돌고 올 거야. 한 바퀴 돌고. 자, 이산화탄소 많은 것은 버렇게 체크할게. 여기서 일단 나가야 돼. 나가는데 훅 올라가야 돼. 여기서 근육이 쫙 있어서 팍 밀어 올릴 거거든. 어디로 확 갔냐? 폐로 가. 폐에 가서 뭐 해? 이산화탄소 다 주고 산소 받았어. 야, 빨개졌다. 산소 많은 빨간색. 산소 많은 상태로 돌아왔거든. 중력 때문에 훅 떨어지고 여기 근육이 팍 쳐내는 거야.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 혈액은 목적지가 딱 두 개야. 폐 아니면 온몸. 다시 뭐라고? 폐 아니면 온몸. 지금 너무 큰데요? 맞아. 그래서 대순환인 거야. 저기 연결된 게 대동맥인 거야. 폐에 연결된 게 폐정맥인 거고. 이랬나? 오케이. 지금 동맥, 정맥까지 헷갈리는데요. 자, 다시 얘기할게. 심장이 있어. 야, 니 어디 좀 갔다 와. 그래서요. 갔다 다시 심장으로 와. 이렇게 된 거지. 됐나? 알겠습니다. 신나게 팍 나갔거든. 가서 목적지 놀러 갔건 심부름 갔건 어쨌든 나갈 때 신나게 힘있게 또 동맥.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공부는 싫긴 한데 집에 못 걸어갈 것 같아. 하지만 우린 정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지. 정맥. 됐나? 빡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정맥. 나가는 거 동맥, 들어오는 거 정맥. 그럼 어디서? 얘가 방이야, 실이야? 실이지. 그치?
그럼 일단 심실에서 시작을 하면 동맥인 거야. 그래서 목적지로 가. 목적지로 가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들어가야지. 어디로? 심방으로. 됐나? 근데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 심방으로 들어갔지? 심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심실로 다시 가서, 물론 그 옆에 심실로 가겠지. 심실로. 심실로 갔다가 동맥 통해서 다른 목적지에 갔다가 정맥 통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실로.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그런데 여기가 우심실이라는 거야. 깨끗할까 지저분할까? 쌤 심장이니까. 지저분하겠지. 누가 많았어? 이산화탄소 많았겠지. 어디로 갔을까? 페루 갔다니까. 야, 니 어디가? 나 페루 가. 폐동맥. 니 어디서 오는 길인데? 폐에서. 폐정맥. 내 심장으로. 말 되겠나? 그럼 다시 한번 심실, 방실, 실에서 딱 나가야 돼. 실에서 팍 나가야 돼. 나갈 때 힘 있게 빡! 심실, 동맥. 니 어디 가는데? 폐, 아니야. 대동맥. 그럼 온몸으로 갈 거야.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 다 지나서 대정맥. 대정맥 통해서 들어와서 어디로? 정말 지저분하겠네. 맞지? 그러면 정말 지저분하면 우심방으로 가겠지. 방 뚝 떨어서 우심실로 가겠지. 이렇게 흐름이 파악이 될 거다. 근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한테 봤을 때 폐동맥과 대동맥을 봤어. 어느 게 크게? 스케일이 다르지 않겠나? 얘는 꼴랑 폐만 가면 되지. 얘는 어디? 온몸을 가야 될 거잖아. 얘가 진짜 크지 않겠나? 근데 얘하고 들어있는 기체 종류가 좀 다를걸? 얘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지. 얘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래도 얘가 크잖아. 나 그럼 얘 기준으로 이야기할래. 동맥에는 어떤 피가 들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많은데? 짠이야잖아. 됐어. 빼. 얘 거로 이야기할게. 산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산소가 되게 많이 든 걸 동맥혈, 동맥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대동맥 진짜 크니까 네 거 따라갈게. 자, 소수판 거야. 이랬습니까? 다수결 원칙으로 따를게.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 얘기가 있냐고? 책에 있죠. 책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얘기는 지금 얘기를 못 해놔서 자, 책에는 있고 그래서 쭉 흡수되고 난 뒤에 선생님이 배설계는 자, 이 얘기까지만 좀 할게. 배설계는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이런 얘기 있다. 포도당이나 아니면 암노산은 CHO로 돼 있어요. 쏘리. 포도당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근데 단백질은 CHON인 거야. CHON. 그래서 자, 43쪽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단백질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 CHON 있으니까 노폐물로 누가 생겨?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지. 그럼 암모니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일단 어디로? 간으로 좀 보내줘야지. 해독작용. 착해져라. 맞지, 그지? 착해져라. 그래서 암모니아가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대.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얘들 결국은 누구를 만났을 때, 산소를 만났을 때 얘들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암모니아도 생겼고 이 암모니아는 물론 간에서 요소로 바뀌었긴 하지만 얘들 버려야 되는 거잖아. 맞지? 버리는데 이런 물은 어디로 버릴까? 물은 일단 콩팥으로 좀 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콩팥으로. 그래서 오줌으로. 근데 날숨으로도 나가지 않나? 우리가 마스크 끼기 전에 몰랐다, 그지? 마스크 껴보니까 쭉쭉 했지? 날숨으로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도 나가더라. 날숨으로도. 됐습니까? 옆에 그림에 있지, 그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날숨으로 나가겠지? 날숨으로 나갈 거다. 그치? 얘는 요소는 콩팥 같아서 나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쌤, 콩팥은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보다 콩팥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오른쪽 그림에
사실은 모양은 콩 닮았어. 근데 색깔은 팥 색깔이야. 그래서 얘가 이름이 콩팥. 여기서 걸러집니다. 피가 가서 걸러져서. 노폐물은 야 밑으로 가. 오중관. 그리고 잠깐 저장 방광. 그리고 밖으로 요도. 몸 밖으로 나가더라. 오른쪽에 있는 거지. 콩팥, 오중관, 방광, 요도. 이렇게. 그러면 콩팥이 얘가 정수기. 걸러줍니다. 그리고 방광에 잠깐 저장이 돼 있어. 왜? 계속 싸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장했다가 화장실 가서 비운다는 거지. 이랬지? 그래서 요거 이름이 무슨 관? 오중관. 오중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단 요건 학교 조금 더 자세히 하게 하면 조금 더 할 것 같다. 이해됐나? 됐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과제는 난 생각이 그렇다. 일단 그 뒤에 콩팥의 거는 심화 내용이라서 요건 학교에서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커서 뒷페이지에 거 44쪽에 거 잠깐 보고 일단은 뭐 할 정도만 일단 하고 숙제가 출력업 빼고